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정 박사입니다. 나이 들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복지 혜택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나를 찾는 직장도 없어 몸 힘든 일을 하며 아둥바둥 버텼는데 정부는 의료수급자가 병원에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수급자가 된 이유가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생겨 못하는 건데 이제는 아파도 참아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연히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복지 방향성을 원한다면 나라 세금을 미납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잡아도 세금 충당될 거고 복지 예산도 줄일 필요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 입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가시켜 자기 배들만 생각하니 나라가 돈이 없고 서민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진짜 몸이 아프고 힘들게 생활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체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니 수급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다시 한번 투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수급자분들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내년부터 가장 많이 달라지는 의료급여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부모, 자녀 및 배우자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 정도가 다른 수급자분들보다 적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할 경우 의료급여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선 폐지보다는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워낙 많고 이 때문에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내년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이 현실화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된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외래 횟수가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의 1.2배 많고 계획되지 않은 입원의 경우에는 4배 이상 더 많은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에 비해 건강성과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고령화 사회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0%가 넘어서 의료급여 일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682만 원으로 건강보험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액은 외래진료비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500원인데 이 금액이 2007년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과 생계급여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본인 부담 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하고 있다면서 본인 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실제 진료비 지출과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얼마가 될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지만 지금의 1,000원, 2,000원 하는 외래 진료비는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신 필수적 의료용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올려주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사전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에 대한 연장 승인 제도가 개편됩니다. 병원 의뢰와 입원 약국이 정말 저렴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수급자분들이 과잉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년 입원 일수, 투약 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일수를 전부 더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외래로 진료받은 뒤 약을 7일분 처방받고 약국에서 7치 약을 받았다면 의료급여 일수는 진료일 하루와 7일 처방까지 합산하여 8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약을 받는 날짜까지 전부 다 세다 보니 상한일수를 초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상한일수가 초과되기 전에 시군구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이전처럼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수급자분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연장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승인율이 99.9%여서 연장 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장 승인을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주니 수급자분들의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래의 경우 현재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합쳐 관리하던 것을 2025년부터 외래다 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정액제인 외래본인 부담을 현실화해서 정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의료 필요도가 낮아도 오랫동안 입원할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 입원 연장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 부담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가 의료급여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말 뜻은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걸 말합니다. 오랫동안 입원한 분이 퇴원했을 때 집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 개선,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할 때 본인 부담분이 없거나 입원비의 10% 정도로 병원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돌봄이 어렵다거나 건강관리를 하기 힘들다거나 가사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분들, 또 거주지가 특별히 없는 수급자분들은 퇴원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입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때문에 입원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장기 입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2019년부터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시범적 운영을 한 결과 재정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 단계도 세분화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기능이 고도화됩니다. 의료급여에서는 수급자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이거나 700일 이상 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 입원자, 연중관리 대상자분들에게는 의료급여 관리사분들이 건강상담을 해주고 건강관리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주고 보건복지자원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내용 중 의료급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젊을 때 고생만 하다 현재 몸과 마음이 아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것인데 정부에선 예산만 갖다 쓴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삭감과 지원폭도 줄이는 걸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인상금액과 세부사항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진료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한마음을 모아 뜻을 전한다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앞으로도 돈 되는 정 박사가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없도록 돈 되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